관계는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네, 싱글 라이프를 아름답게 만드는 내용을 주제로 오늘 여러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본교육은 2020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다양한 가족 성장 지원 공모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역사회교육 사회적 협동조합 강사 문성주. 네, 유순심입니다. 네. 네, 이번 시간에는 저번에 소개해드린 에고그램을 가지고 성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라는 게 정말 다르잖아요. 화면에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 것 같으세요? 네, 아마도 줄을 서는데 새치기를 하는 장면인 것 같죠? 선생님, 이런 경험 있으세요? 물론. 네, 그래요? 있죠. 네. 놀이동산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이런 경험 몇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새치기를요? 당했다 이거죠. 당했다. 네, 경험하셨다고 하니까 네. 그럼 그때 어떻게 대응하셨어요? 네, 저는 바로 좀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저 줄 서고 있는 건데요? 라고 하면 그 사람이 굉장히 긴장을 해요. 그래서 새치기 하시던 분이 바로 뒤에 이렇게 자리를 찾아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혹시 선생님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네, 저도 경험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눈살을 하셨다는? 찌푸리고 막 아니? 이렇게 째려보면서 네네네. 어깨를 툭툭 치고 뒤로 가세요. 뭐 이렇게 하겠는데요. 아마 옆에 저랑 같이 사는 짝꿍은요. 아이씨요, 뒤로 갔어. 막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경상도 출신. 네네. 네네. 그렇죠. 반응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어린 시절부터 본인이 흡수한 경험들이 각각 다르고요. 또 그것들이 의식을 했든 무의식 중이든 쌓여서 순간순간 이렇게 튀어나오기 때문이죠. 네, 그렇게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이렇게 튀어나오는 마음들을 에릭 번은 자아 상태라는 말로 설명을 했죠. 네, 인간의 마음은 구조적으로 움직이는데 이 구조를 5가지 자아 상태라고 표현을 해요. 그 자아 상태를 몸무게 재듯이 측정하는 진단 도구가 있어요. 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듀세이가 개발한 에고그램 진단이라는 건데요. 여러분들 해오셨나요? 일반적인 성격 검사처럼 우리 성격에 대한 검사였는데요. 선생님, 일반적인 성격 개념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 성격이라는 건 대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죠. 이런 네네. 경향성을 성격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물건들이 널려 있는 걸 외부 자극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주로 이게 바로바로 치우는 반응을 보이죠. 저요, 저. 네. 네, 그래서 깔끔하다라는 수식어를 붙이는 거고요. 그 사람 성격 참 깔끔한 걸 좋아해. 주변 정리 바로바로 하는 성격이지. 이렇게요. 네, 그렇군요. 또 다른 예로는 어떤 상대가 거친 말을 하는 자극을 보냈을 때 가만히 듣고 속으로 삭히는 반응을 하는 경우도 있죠. 선생님 혹시 그러세요? 그럴 경우 종종 네네. 있죠. 네. 그렇죠. 그런데요, 그와 동시에 똑같이 따지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교류 분석에서는 이것을 성격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성격을 정리하자면 한 사람이 어떤 이렇게 자극을 이렇게 특정한 자아 상태로 보냈을 때 그에 따른 반응을 하더라. 그래서 여러 가지 자아 상태의 조합이 성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자아 상태를 많이 쓰냐, 음. 적게 쓰냐, 이걸 성격이라고 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체크하신 검사지를 좀 잘 이해하려면 이 자아 상태를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네. 사람들은요, 크게 2가지 자아 상태, 즉 마음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과거의 자아 상태고요. 또 하나는 현재의 자아 상태. 그러면 과거라는 건요, 어린 시절에 습득되었던 자아 상태인데 2가지가 있습니다. 네. 이 나를 길러준 주 양육자의 모습을 그대로 모방한 모습인데요. 여기서 주 양육자, 이거는 부모님을 포함해서 어렸을 때 저한테 영향을 좀 많이 끼쳤다는 사람이 뭐 할머니다. 이러면 이제 주 양육자가 네네. 할머니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 주 양육자의 태도, 행동, 감정 이런 것들을 그대로 보고 배우면서 자라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대로 나한테 남아 있다가 어떤 자극이 왔을 때
그 자아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음. 이게 지금 내 행동이 아니 이거 우리 부모님이랑 똑같잖아. 막 이런 순간 네네네. 많으실 그런 거 거예요. 있죠. 네. 싫어했든 뭐 좋아했든. 네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부모님 모습을 똑같이 한다. 있잖아요. 네. 네네, 있죠. 부모님의 모습을 똑같이 따라서 하는 경우, 그거 말고도요, 사실은 내가 어린 시절을 보냈을 때, 그 어린 시절의 생각이나 감정, 행동, 이런 모습들을 나도 그대로 갖고 있잖아요. 자연스럽고 익숙하게 하는 행동들은 어린 시절에 몸에 밴 나의 습관인 거잖아요. 즉, 어린 시절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다가 어느 순간 그대로 탁 이렇게 카피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총 세 가지의 뚜렷하게 구분되는 자아 상태가 있는 겁니다. 네, 아까 두 가지에서 또 두 가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면서요, 총 세 가지가 됐어요. 그 자아 상태에는 다 이름이 있죠? 네. 먼저 피자아 상태. 나를 길러준 어버이 모습이라고 해서 어버이 자아 상태의 줄임말이에요. 어버이는 통상적으로 주 양육자를 대변하는 단어고요. 영어로는 페어런츠. 예, 앞 네네. 글자를 따서 간단하게 P 자아 상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습된 나인 거죠. 그 모습을 학습한 나. 우리 부모님들이 했던 행동을 똑같이 하고 있다. 그럴 때 나는 지금 어버이 피자 상태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또 하나의 자아 상태는 C 자아 상태인데요. 어린 시절 아이의 모습이라는 의미에서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영어로 child의 앞 글자를 따서 C 자아 상태라고 부르겠습니다. 어린이 자아 C는요, 어릴 적 경험했던 어떠한 경험치들과 반응에 대한 기록인데요. 통상적으로 유아에게서 보이는 자연적이고 충동적인 모습들을 포함합니다. 어린 시절에 자주 했던 행동이나 사고, 감정 상태인 것이죠. 또 하나의 A 자아 상태. 예, 이 A 자아 상태는요, 현실에 적응된 성인이라는 의미로 영어의 adult, 그래서 adult? 네, 앞에 adult. A자를 이렇게 네. 넣어서 A 자아 상태라고 하고요. 지금 여기를 취급하는, 그러니까 현재를 취급하고 있기 네네. 때문에 연령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A 성인 자아 상태를 보일 수 있고요. 또 할머니라 할지라도 A 성인 자아 상태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 네네. 있는 거죠. 그쵸. 그래서 현실을 취급하고 사실을 수집하는 상태, 아주 조직적이고요, 지적이고 감정에 치우치지 않아진 상태, 계산하면서 어떤 기능을 발휘하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걸맞게 행동하고 감정을 느끼는 것을 말합니다. 네, 걸맞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 사람한테는요, 이 세 가지 에너지 자아 상태가 모두 있고요. 이게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이나 아이나 어른이나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한 사람 안에. 네. 그렇다면 여기서 PAC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하려고 구분해보는 연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해볼까요, 선생님? 네. 네. 약속은 지켜야 해. 라면서 원칙을 음, 강조한다. 어떤 자아 뭐, 상태일까요? 보통 어른들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피자 상태? 그렇죠. 네네네. 네. 그리고 두 번째, 친구와 말다툼을 하고 토라져 있다. 삐친 거죠? 네. 애같이 그러면 씨자. 네. 네. 그다음 사실을 조사한다. 네. 뭐 조사하고 데이터 수집하는 거니까 A자가 아닐까요? 그렇죠. 지금 네. 현재의 문제를 네네. 해결하기 위한 행동. 네. 그렇죠. 그다음 몸이 불편한 사람을 보면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이때는 이건 측은지심? 그러니까 측은지심은 보통 피자에 속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의 상태, 음. 그래서 피자 상태, 네네네. 어버이 자 상태죠. 네. 그 다음은 친구와 잡담하기를 즐긴다. 그쵸. C자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걸 그대로 행동으로 옮길 때, 네. 예, 그때를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하죠. 네. 넌 왜 늘 그 모양이니? 하고 동생을 나무란다. 짜증내는 게 아니라 나무라는 거죠? 나무라는 거는 좀 야단치는 거니까 피자에 속할 것 같습니다. 네, 보통의 그 어버이
부모의 모습을 말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동생을 나무란다고 했으니까 언니가 지금 피자아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어도 피자는 그렇죠. 보여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정답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네, 저기 이제 화면을 보시면 네네네. 제 저희가 정답이 말한 거, 맞았나요? 그렇죠. 하하, 재밌네요. 모범생이죠. 조금 더 해볼까요? 네, 이번에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네. 네, 우는 아이를 보면 측은하여서 안아주고 싶대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돌봐주고 싶은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네. 피자아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자기 이해득실을 따진 후에 결정을 해요. 네, 이런 요거는 경우는 성인, 네. 그래서 계산하는 상황에서는 성인 자아 상태가 발현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A자라는 A자입니다. 말씀이시죠? 네. 직관적으로 혹은 즉흥적으로 떠오르는 것을 말해요. C 자아 상태. 그죠? 네. 혹시 누가 있나요? 네, C자. 네, 있는 걸로 하고. 있는 걸로 하실 거예요. 네. 네. 본인이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권위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좋아해요. 네, 이거는 이게 권위라는 말이 이야기하듯이 피자아 상태인 거죠. 네. 그래서 지금 권위와 직관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네네. 그래서 웃어야 할 때 그냥 웃지 않고 이렇게 무게중심 잡고 있는 걸 권위적이라고 한다면 네. 직관적이라면 그냥 웃기면 바로 하하하 하고 저처럼. 네. 그리고 네. 울고 싶으면 그냥 울어버리고 그냥 음. 감정이 막 바로바로 표출되는 건 시자 상태. 네. 그걸 좀 이렇게 구분을, 컨트롤 하고 네. 네. 그러면 이제 피자 상태. 네. 네네. 이거 있을 것 같아요. 하기 싫은 일을 질질 끌어요. 이거는 어떤 자아일까요? 어른 모습 아니죠. 네. 아기 같은 모습이죠. 그쵸. 그래서 C 자아 상태입니다. 네네네. 자, 이제 P와 A, C를 구분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한 사람의 마음에 이 세 가지가 모두 있죠. 그래서 그쵸. 그림으로 그릴 때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붙여서 그립니다. 그러니까 음. 맨 위부터 P, A, C 이렇게요. 네. 그런데 이제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사람마다 이 마음의 비율이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네, 어떤 사람은 A자 상태를 많이 드러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A자 상태 반응을 주로 많이 한다, 많이 사용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어떤 사람은 또 P자 상태를 많이, 어떤 사람은 C자 상태를 많이 드러낼 수도 있겠네요. 네, 바로 이런 마음의 비율이 주된 반응 패턴이라고 하고요. 이걸 우리는 성격이라고 판단을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 PAC가 내 안에 있을 때는 세 가지, 바깥으로 드러나 보일 때 다섯 가지로 나뉘어져서 나타납니다. 또 나눠져요? 네, 우선 P부터 음. 우리 주 양육자는 보편적으로 아버지 모습, 어머니 모습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아버지의 모습은 그냥 엄격한 모습 떠올리실 거예요. 그렇죠. 네. 조금 그리고 그런 게 있죠. 어머니의 모습은 포근한 모습.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자아 상태도요. 두 가지 모습으로 이름을 나누어서 불러요. 엄격한 모습을 비판적인 자아 상태라고 명칭을 정했어요. 네, 네. 네. 영어로 critical 네. 앞 글자를 띄어서 비판적인 어버이자 줄여서 CP 이렇게 부릅니다. 네. CP. 그리고 포근하고 따뜻하게 이렇게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모습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머니 자아 상태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양육적인 어버이 자아 상태라고 해요. 보살핀다라는 영어 nurturing. 그래서 nurturing parent를 줄여서 NP. 예, 한번 읊어볼까요? NP? 네. 네. 자, CP, NP, A, FC, AC. 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CP하고 NP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 다음에 A 성인자가 있습니다. A 성인자는 지금 여기에 문제에 집중하고 해결하기 위한 현재 자아 상태라서 과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대로 그냥 밖으로 표현이 돼요.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C 어린이 자아 상태의 모습 두 가지로 부연 설명 드릴게요. 어릴 때 보면 때도 많이 부리고 네. 깔깔깔깔 웃고 하는 어린이 모습, 그런 모습을 통틀어서
자유로운 어린이 자아 상태라고 하고요. 네. 그래서 free child 네. 앞글자를 똑똑 띄어서 FC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또 다른 어린이 모습도 있어요. 그렇죠. 먹으라면 먹고 야단치면 혼나고 하지 말라고 하면 가만히 있는 그런 어린 시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있죠. 네. 네, 네. 그런 모습을 통틀어서 순하게 따른다. 음. 순응하는 어린이 자아 상태 이렇게 하죠. 네. 그래서 영어로 adopted child를 줄여서 AC 자아 상태라고 합니다. 네, 발음 조심해야 되겠어요. AC 막 이렇게. 네. 비슷해요.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P 자아는 CP, MP 두 가지 자아 상태로 나뉘어지고 C 자아도 FC, AC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죠. 손가락을 펴면 마치 5가지 자아상이 보입니다. 한번 차례로 읊어볼까요? 5가지 이렇게 볼게요. CP, NP, A, FC, AC. 이제부터 이 5가지를 하나하나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이제 CP부터 시작할게요. 네. CP의 특징은 아주 보수적이고요. 전통적 방식을 고수하고 한 번 가진 신념을 잘 바꾸지 않아요. 엄격한 네, 아버지의 네, 네. 모습이라고 했잖아요. 예, 예, 예. 권위적이고 카리스마가 뿜어져 나오죠. 뿜뿜. 네. 좀 비판적이어서요. 잘했네, 못했네, 게으르네, 씩씩하네, 이런 평가적 단어를 되게 많이 쓰죠. 네. 비판을 잘합니다. 네. 도덕관념이 분명해서요. 아주 음. 양심적이기도 하죠. 그리고 잘한다, 못한다, 옳고 그름을 따져요. 네. 어, 네. 무섭겠네요. 자, CP의 느낌은 어떤가요? 지금 좀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무서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가르치는 느낌. 그렇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이게 표정이나 이런 게 몸짓이 좀 나를 좀 가르치나? 혹은 깔보나 이런. 그래서 상대적으로 평가당한다라는 느낌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몸짓도 손가락질을 이렇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하죠. 네, 그리고 네, 네. 이제 그죠. 팔짱도 끼는데 저도 잘해요. 네. 요렇게 팔짱을 끼는 거 아. 하는 CP가 아니에요. 네, 저처럼 마치 이렇게. 요렇게 하는 팔짱. 그리고 얼굴 표정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근엄하게 딱. 네, 못마땅하다라는 표정을 잘 네. 짓고요. 네. 그러니까 CP를 많이 쓰는 상태에서 주로 사용하는 언어는 뭐 이래라 저래라 꼭 해야 된다. 마땅히 그렇지. 그것도 못해. 뭐 이렇게 따끔하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뭐 이런 말을 스스럼 없이 할 것 같네요. 이런 이미지의 어떤 특정 인물이 좀 느껴지지 않으세요, 선생님? 그렇죠. 연기자들 중에서 네네. 이런 CP적인 모습을 잘 연기하시는 분이 이제 저는 이순재 씨 맞아요, 네, 맞아요. 떠오릅니다. 저번에도 텔레비전 보니까 아주 카리스마가 뿜뿜이었어요. 네. 여자 연기자 선생님으로 봤을 때는 저는 강부자 씨? 네, 네네.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몸을 많이 이렇게 쓰시지 않고요. 이게 굉장히 이 몸을 경직해 있다는 느낌이 들고 다가가기에 그쵸. 엄격해서 가까이 이렇게 편하게 다가가지는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 그야말로 좀 어렵다 네. 이렇게. 네. 그래서 CP가 높으면 양심적이고 책임감 있고 정의감, 도덕심 있고요. 나름 이상을 추구해요. 신념과 네네네. 기준이 분명해요. 그렇겠죠. 그래서 편견을 가질 수도 있고, 그리고 비난을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하고, 자기 주장을 굽히지도 네. 않고요. 평가하고 배려를 못해요. 왜냐하면 본인께 옳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녀석 정신을 어디다 놓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야단치는. 안 어울려. 네. 그리고 컴퓨터를 네. 자꾸 껐다 켰다 하니까 고장이 나잖아. 조심해서 써야지. 네네. 사내 녀석이 그 정도 가지고 울긴 뚝 네. 하기 싫다고 안 가고 그러면 나약해져서 안 돼. 네. 그래서 목소리 이제 뒤가 이렇게 콱콱 꽂히는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죠. 아유. 네.
그 애들이 혼난다 이런 느낌이 팍 예, 들겠는데요. 그렇죠. 예, 가만히 있어도 혼나는 것 같은 느낌 줄 수 있어요. 네, 네. 조심해야 돼요. 네. 이번에 제가 이제 MP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MP의 특징은요, 양육적이고 보호적이어서요, 사람들을 많이 챙깁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 지지적이고 동정적이어서 사람들이 봤을 때 따뜻하다, 포근하다, 의지하고 싶다, 그래서 이렇게 옆에 있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아까 CP하고는 다르게 부드러운 카리스마가 있는 거죠. 남을 위하는 마음이 좀 많아서 배려를 많이 하고요. 사람들을 좀 챙기고 다독이는 걸 좋아합니다. 떠오르는 그 연기자 좀 있지 않으세요? 탁 하면 고향의 맛. 다시다. 바로 이런 말 해도 되나요? 이 맛이야. 광고가 됐어요. 우리 광고비도 안 받았는데. 네. 바로 이 맛이야 했던 김혜자 씨를 떠올리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배우 김혜자님은 이렇게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난민들도 이렇게 도와주고 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MP자 상태의 모습을 좀 드러내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느낌은요, 아주 다정다감하고 위로받는 느낌이에요. 네. 말도 부드럽게 달래는 듯한. 천천히. 네. 네. 그래서 몸짓도 이렇게 토닥토닥 어깨를 두드린다거나, 네. 이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안아주는 모습일 때는, 아, 저 아이가 지금 MP자 상태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애들도요. 거죠. 그럼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온화하게 미소를 지어주는 몸짓이 있고요. MP의 언어는 내게 맡겨둬요. 잘 어울려요, 네, 선생님. 잘했어요. 네. 수고했어요. 네네. 아이고 저런 그렇구나. 이런 공감적인 언어가 MP의 언어예요. 네, 음. 공감. 네. 음. 남자 중에 이렇게 MP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분이 있을까요? 저 커피 좋아하는데요. 텔레비전 광고에 혹시 안성기 씨가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싶어요. 네, 저도 그런 느낌 받았는데요. 네네, 네. 그죠? 요즘에 공유 씨가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MP가 높을 경우 사실 이렇게 무조건 좋은 거는 아니지만요. 좀 좋은 면을 생각해 보면 모성적이고 양육적이고 보살핌이나 동정심, 남을 배려한다 이런 모습이 많이 보입니다만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지나치게 과잉 보호한다. 간섭이나 참견이 많다. 잘못을 용인해 주거나 의타심을 좀 키워줄 수 있어요. 다 내가 해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상대의 자주성을 박탈하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CP와 NP의 모습이었고요. 네. A자 상태. 네. 이런 자아 상태에 있을 때의 특징을 이야기하자면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객관적, 현실적 정보를 수집하는 것 같고 저는 시계바늘이 생각나요. 네. 컴퓨터, 네. 계산기 이런 느낌도 있고요. 뉴스의 이미지도 있어요. 네. 저희 아나운서 같지 않습니까? 네. 그러네요. 이렇게 네. 다큐멘터리의 느낌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주 안정된 느낌, 침착한 느낌, 냉정하기까지 한 그리고 아주 계산을 많이 하는 듯한 이해 타산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몸짓을 이렇게 보면 주의 깊게 좀 관찰하거나 신중하게 얘기를 이렇게 듣는다거나 골똘히 이렇게 생각해 보는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A자 상태에서 표현하는 언어 표현들은 왜 그럴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반대 의견 좀 들어볼까? 하면서 얘기를 이렇게 자꾸 이어가는 경우가 많죠. 텔레비전에서 요즘에 이렇게 보면 그것이 알고 싶다가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김상중 씨. 그쵸. 네. 그런데 말입니다. 뭐 이거 있죠. 저도 갑자기 네, 하고 네. 싶은데요. 해보시죠. 네, 그런데 말입니다. 더 잘 어울리세요. 아나운서의 네네네. 모습이 이제 음. 아직 감정을 배제하고 사실을 네네. 전달하는 A자 상태를 가장 잘 보여주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음. 네. A가 높으면요 아주 합리적이에요. 음. 그리고 이성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네. 주관이 아닌 객관적. 음. 네, 그리고 지금 현재를 지향하는 현실적. 그래서 능률적이죠. 네. 하지만 너무 감정이 없어서 혹은 이제 일에 몸 몰두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이런 모습 잘 안 보이니까 자기중심적이고 아무래도 네, 물질 만능도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주 차가워서 인간미가 없어 좀 굉장히 부족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뭐 결론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걸 많이 하나 맞아요. 보죠. 네. 네, 세 가지 이렇게 얘기해봤는데요. 이제 나머지 두 가지가 남았습니다. FC를 좀 설명을 해볼게요. FC의 특징은요, 기본적으로 프리 차일드니까 본능에 충실해. 이런 거잖아요. 본능적이고 충동적이고 자발적이고 적극적 또 좀 살짝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면 향락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저 향락 그런데 좋아하는데요. 부정적인가요? 생각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네요. 선생님 얘기하시니까. 네, 향락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긴 할 텐데요. 이럴 경우 좀 자유롭다 보니까요. 아이디어가 뽕뽕 솟는 창조적, 창의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느낌적으로는 자유스럽고 아무래도 이렇게 충동적이고 자발적이다 보니까 자유로움. 나 프리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만하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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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갔나요? 네, 깜찍하고 귀엽고 자기중심적인 그러다 보니까 몸짓은요 되게 이렇게 격해요. 조금 전에 저처럼. 그래서 박장대소를 한다거나 손뼉치기를 한다거나 막 이렇게 에너지가 뿜뿜하고 올라가 있는 들뜬 듯한 모습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런 FC 에너지 상태에서 쓰는 용어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감탄사. 와, 헐, 대박, 어떡해, 막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 업된 표현이나, 몰라, 나와 상관없어, 막 이렇게 그런 것들 많이 하죠. 갑자기 혹시 히든싱어 보시나요? 네, 선생님? 요즘 잘 보고 있어요. 네네. 전현무 씨가 맨 마지막에 순위를 발표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얄미워요. 네, 그때 1위는 하면서 광고 큐 하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 장면이 확 떠오르네요. 정말 네. 장난기 장난 네네, 아니죠. 그죠. 바로 그때 FC가 발현이 된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예능에서 보면 박나래 씨나 김영철 씨가 이렇게 갑자기 떠오르네요. 네. 많은 예능인들은 네. FC자 상태를 잘 많이 보여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FC가 높으면 아주 그러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네. 자발적으로 그리고 열려 있는 생각이 아주 창의적이고요. 호기심도 많고 감정 표현에도 적극적이라 자신감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이렇게 행동하다 보니까 무책임하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고요. 아주 책임을 지지 않는 자유방종. 네네네네. 그리고 내가 먼저 이렇게 자기중심적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행동이 때로는 공격적으로 네. 보이기도 하죠. 그럴 네.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C자 상태의 두 번째 AC 있어요. 수능적 어린이 자 상태죠. A씨의 특징은 수능적이고 소극적이고 대결하는 거 안 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아주 착하고 순하다 이런 느낌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거를 잘 표현하지 않고 그냥 따르다 보니까 기분을 억누르는 거. 그리고 이제 바로 얘기를 하지 않고 한참 있다가 얘기하니까 뒷북 느낌도 있고요.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 몸짓은 남의 눈치를 이렇게 살펴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우물쭈물 이렇게 쭈뼛쭈뼛. 바로바로 안 하고 나중에 자꾸 이제 자기 표현이 지연되죠. 그리고 이제 말을 하라 그래도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모습. 이것도 H자 답답하죠. 상태에 네. 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이 그런 상태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할게요. 어떻게 할까요? 네, 따를게요. 라든지 네네. 어떤 결정을 해야 할 때 난감하다. 어. 그리고 이거 이래야 되나? 인사치레 해야 되나?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우유부단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짜장 먹을래, 짬뽕 먹을래 하면은 이렇게 되는 네네네, 거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드라마 요즘 이렇게 음. 끝났던 것 중에 동백꽃 필 무렵. 맞아요. 동비기. 그죠. 네. 동백이. 정말 네. 착하잖아요, 거기서. 네. 그리고 막 이렇게 쭈뼛쭈뼛대고 뒷북 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빵 터트려요. 수능하는 자 A씨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네. 네. A씨가 높으면 아주 협조적이고 겸손하죠. 조화로움의 이제 대표적인 기운인데 이게 좀 지나치거나 하면은 이제 감정을 억압하는 것 같고 너무 희생한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 자기가 주체적으로 뭔가를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나중에는 자기 비하까지도 갈 수 있고요.
나는 왜 네. 그럴까 막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이 5가지 자아 상태 중에 좋고 나쁨이 없어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여러분 각자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이게 선입견 때문에 나는 이런 자아 상태가 마음에 들어. 이거는 싫어.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네, 네. 상황에 맞는 자아 상태가 적절하게 나오면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긍정적으로 사용되어지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CP가 긍정적일 때는요, 이상적이고요. 나름의 기준과 신념이 분명하죠. 그래서 도덕성이 조금 투철하다 보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심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음, NP가 잘 사용이 되어지면 사람이 아주 따뜻하고요. 감싸주는 기운이 있죠. 네. 공감적 태도로 사람들을 좀 잘 봐준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포근한 음, 사람이 될 수 있죠. 좀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A자 상태는요, 합리적인 판단, 그런 것으로 문제 해결을 굉장히 명료하게 잘 할 수 있죠. 객관적인 사고로 치우치지 않는 면도 있습니다. 네. FC 자아 상태를 적절히 잘 이렇게 활용을 하고 그것이 작용되면은 명랑하고 밝은 거죠. 네, 네네네. 기발하고 아주 창의적인 생각이 떠오르고요. 네. AC도요, 사람들하고 협조하면서 함께 한 방향으로 쭉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네.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기운들을 쓰지 말아야 할 때 쓰거나 또 네. 과도하게 한 가지를 고집하게 그쵸. 되면 아주 나쁜 방향으로 작용을 하죠. 부정적으로. 네. CP도요, 아까 이상적인 거하고는 다르게 자기만의 어떤 독단적인 기준이나 신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념만이 옳다고 몰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을 해요. 근데 이게 비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난이 될 수도 있고요. 독선으로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NP도 지나치면 음. 간섭하고 참견하고 무조건 네. 맞춰주고 네. 감싸기만 하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렇죠. A자 상태도요, 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데 이게 너무 지나치면 컴퓨터하고 우리가 대화할 때 감성을 대화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맞아요. 차가운 로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쩌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결과만 따지는 것 같고요. 너무 손해를 안 보려고만 하는 것 같아요. 세상에 관계가요, 손해를 조금씩은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FC 프리차일드도 시도 때도 없이 사용하면 정말로 제멋대로인 사람이 돼요. 그렇죠. 너무 즉흥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되고요. 네, AC도요, 쓰지 말아야 할 때 너무 쓰거나 과도하게 쓰면요, 좀 위축이 되거나 사람 눈치만 이렇게 살피면서 자꾸 이렇게 뒤로 빠지는 나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부정성이 높아지면 아무래도 행복감이 좀 많이 떨어지겠죠? 이런 자아 상태를 알맞는 상황에서 적절하게 통제하는 상태가 바로 A자 상태예요. 그쵸. A자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네네. 그래서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PAC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피자 상태에 대해서 좀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 중에 CP 발현됐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 저희가 이사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담벼락을 저희 건축 소장님이 이렇게 툭 쳤어요. 어머. 트럭으로. 네, 담벼락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건축은 하셨으니까 소장님이 알아서 책임은 지시겠죠. 그건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소장님이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이거 언제 철거하고 언제 세워주겠다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너무 속에서 이제 갑자기 울컥하고 올라오는 게, 아니 내 집에 담장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사과해야 되잖아요. 사과. 사과를 먼저 그쵸? 해야죠. 네. 사과해야 되는데요. 사과를 안 하고 그냥 가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그 건축주한테 막 뭐라고 했어요. 아니 잘못했으면 사과를 해야지. 와, 그때 제가 딱 알아차렸어요. 와, CP, 오, CP 발동, 막 그 네. 생각을 했다는 거죠. 네. 선생님도 일상에서 경험하신 그 자아 상태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네. 보면은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듣다 보면 CP가 한참이고 그다음에 NP가 한참이고 A가 한참이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 5가지는요, 네. 정말로 초 단위로 왔다 갔다 할 그쵸, 수도 그쵸. 있다라는 거죠. 오르락 내리락. 네, 네. 그래서 사람 친구와 함께 있다가도 친구와 티키타카 뭐 야 좋지 않냐? 그래 참 좋아 하다가 야 너 그럴 때는 부모님한테 그러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CP가 맞아요, 또 맞아요. 튀어나오기도 네, 하고요. 네. 그러다가 음. 아이고 미안하다. 너 내가 한 말에
너무 상처받았겠다. 이러면서 NP가 튀어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또 A씨를 보이는 친구가 이러는 거죠. 그래? 이러면 또 A씨가 왔다 갔다. 왜 이렇게 잘 네, 어울리지?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이 5가지는 항상 그 상태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합니다. 네. 그렇지만 주로 어딘가에 머무른다라고 하는 마음의 비율들을 따져서 성격이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지금 양면성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네. 좋다 나쁘다는 없습니다. 그렇죠. 적절하게 잘 쓰면 되는 거죠. 음. 자, 그럼 선생님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네네. 노래방에 갔을 때 네. 어떤 자아 상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CP를 하면 다 죽죠. 그쵸? 왜 CP를 할까요? 노래방에 CP를 가서는? 말하면 노래해봐 이렇게 시키면 안 되겠죠? 네, 그때는 FC를 좀 발휘하면 어떨까? 그래서 같이 옆에서 놀고 흥겨움을 같이 유발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FC 얘기하니까 제가 초등학교 밴드 모임을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 웃기는 게 걔네들이 한 30년 지나서 만났는데 너무 똑같은 거예요. 어머 똑같아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과연 맞을까요? 네,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서 똑같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네. 실제로는 우리의 선생님 세월이 눈에 똑같은 이렇게 거죠. 묻어 있죠. 그래서 네. 그때 그 감정으로 확 돌아간다. FC의 그러한 느낌으로 너무 재밌게 즐겼던 기억이 납니다. 네. FC도 그런 게 있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서관에 가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숙하게 좀 있어야 되니까 네, A자를 좀 발휘하거나 AC자를 발휘해도 괜찮을 것 같긴 하네요. 그렇죠. 네. 또 교통법규를 어겼다거나 할 때는 어떤 자아 상태가 나와야 할까요? 어겼다? 네. 좀 잘못된 달라질 것 거잖아요. 같아요. 네. 네, A자를 발휘해서 제가 딱지를 끊거나 혹은 AC자를 발휘해서 사과를 하거나 뭐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네. 그 상황을 보고 비난을 하거나 저러면 안 되지라고 그쵸. 평가를 하거나 한다면 CP 자아 상태일 것이고요. 네.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현실의 정보를 수집해서 가장 좋은 해결 방안을 내놓는 네. 그렇다면 이제 A자 상태가 잘 발현이 된 것이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여러 사람이 어떠한 그 결과를 내야 하는 협동 작업에서는 네. H자 상태를 서로 많이 활용을 하는 것도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좋다, 나쁘다가 없는 거죠. 적재적소에 적당한 자아 상태를 쓸 수 있는 것을 균형 있다라고 저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 5가지 자아 상태를 우리가 좀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라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검사했던 검사지를 가지고 만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꺾은 선 그래프를 가지고 그리고 그 패턴, 기울기, 양을 가지고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뜯어서 찬찬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하고 인사드릴까요? 네, 선생님 인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